네, 안녕하세요. 이 원장입니다. 제2강 노년계 특성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계 특성에는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이 세 가지가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기 요 파트가 시험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 파트가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신체적 특성 볼까요? 자, 기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은 뭘까요? 자, 뇌 기능. 뇌의 기능이 기억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 자, 위에 소화 능력이 떨어지죠. 위샘과 유액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위샘과 유액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음식이 소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비가 많이 발생돼요. 연세가 드시니까. 활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도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변 반사가 저하됩니다. 배변 반사가 저하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장기들, 콩팥이나 여러 가지 장기들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 사람 쪽에 음식을 먹고 나면 노폐물이 발생되잖아요. 노폐물이 쌓이는 그것을 콩팥에서 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변으로 배출하게, 소변으로. 소변 반사가 저하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기능이 떨어진다. 이거 다른 말로 떨어진다는 말은 저하된다. 또 악화된다. 또 감소된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볼까요? 세포의 노화. 자, 연세가 되시니까 세포가 노화, 줄어들고 죽어간다는 얘기죠. 자, 세포의 노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조직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면역 능력의 저하. 면역 능력의 저하는 뭘까요? 자, 어떤 그 질병이 나타나면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또 독감이나 어떤 또 질병에 걸리면은 그 질병에 쉽게 질병이 감염돼 가지고 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면역 능력의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잔존 능력의 저하. 여러분, 잔존 능력은 뭐예요? 신체 조직은 어느 조그마히 가지고 있는 그 신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잔존 능력이거든요. 사람의 기능이 완전히 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잔존 능력마저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잔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활동이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잔존 능력을 강화시켜줘야 해야지만이 여러분 그 생존 능력이나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회복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 자, 어떤 연세가 드시면은 병이 이렇게 질환이 발생하잖아요. 질환이 발생하면은 그것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스를 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2주일이면 금방 아물게 되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아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회복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음 비가역적 진행. 비가역적 진행. 가역적이라는 게 뭐예요? 원상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인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비가역적 진행입니다. 절대 노화는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의술로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화는 비가역적 진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노인은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자, 볼까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있어야 할 것이 저하되고, 악화되고,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시력이 어때요? 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녹내장도 걸리고, 백내장도 걸리고, 그냥 황반변성도 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반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어떻게 해요? 저하되는 것이죠. 다음 코를 볼까요? 코. 여러분 후각 기능 볼까요? 후각. 후각으로 냄새를 맡게 되죠. 냄새를 맡는데 여러분 후각으로도 맛을 느낍니다. 후각으로 맛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를 딱 어디 옆에 지나가니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된장찌개 맛도 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데 뭘로 놨대요? 후각. 아, 냄새가 나는 것이죠. 맛도 보질 않았어요. 무엇을 넣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후각으로 아, 된장찌개네. 야, 맛있겠다. 이거 느끼죠. 근데 노인이 되면은 이 후각 기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미각 기능 볼까요? 쉽게 청각 기능 보겠습니다. 청각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들리는 거에 갈수록 청각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들리질 않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예 청각장애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보청기를 끼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체적 부분이 저하되고 악화되고 감소된다.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저하되고 악화되고 감소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저하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저하되고 악화되고 감소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체 부위에서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볼까요? 자, 심장 근육 증가. 자, 그 다음에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 그 다음에 눈부심의 증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초혈관 저항 증가. 요런 것들은, 요 네 가지 것들은요, 기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능이 안 좋다는 거는 뭐예요? 심장 기능이 저하된다는 얘기죠. 기관지 분비물 증가는 기관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자, 눈비수의 증가는 눈 시력 상태가 빛수능이 어떻게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눈비수의 증가는 빛수능의 증가. 말초혈관 저항 증가는 어떻게 됩니까? 말초혈관 저항 증가되니까 혈액순환이 감소되죠. 혈액순환이 감소되기 때문에 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심장 근육 증가 한번 볼까요? 심장의 정상적인 사람은 심장이라고 보고요. 심장의 근육이 이렇게, 만약 이게 근육입니다. 이렇게밖에 없어요. 노화가 되면은 심장의 근육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수축 이완하는 그 펌핑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심부전이 나타나기도 하고 뇌혈관으로 우리 조직 세포에다가 피를 영양 공급도 되지 않고 산소도 공급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적인 기능이 악화되는 것이죠. 요 잘 보셔야 돼요.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 어떻게 연세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래를 뱉고 침을 착착 뱉고 막 그러죠. 분비물이 증가되는 거예요. 기관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눈비수의 증가. 어때요? 눈부심의 증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눈을 쫙 햇빛을 보면 엄청 찡그리고 있죠. 그런 눈부심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는 이것을 반응하는 간격이 늦다는 얘기예요. 그
말초혈관 정 증가 볼까요? 말초혈관이라는 거 어디예요? 손끝, 발끝을 얘기하잖아요. 그 혈관 저항 증가라는 뭐 혈관이 막혀 있다는 거죠. 막혀 있으니까 봐보세요. 여기에 슬러지가 쳐가지고 이렇게 막힌 거예요. 여기는 이제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맥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저항이 증가되니까 여기 들어오는 피량이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말초혈관 저항 증가는 정맥류, 다른 말로 정맥류 기한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말, 같은 말입니다. 말초혈관 저항 증가는 정맥류 기한 감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지만이 문제를 하나를 맞출 수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심적 특성. 아까 조금 전에 신체적 특성은 있어야 할 것이자 신체적 특성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다 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심리는 없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우울증 경향의 증가. 우울증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자, 없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우울증이 증가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세 드시면은 이제 그 배우자하고 사별해서 나타나는 증상도 있고, 혹은 또 마번에 보니까 생애에 대한 회고 경향, 이런 생애에 대한 회고 경향이 지나치게 많으면 우울증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 경향 증가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녀와의 기혼 자녀들이 하나 둘씩 부모 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단절되죠. 그리고 우울증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단절됩니다. 사회적으로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그래서 집안에만 머물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우울증 경향 증가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귀찮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누가 뭘 물어봐도 귀찮아서 나 모른다 그러기도 하고, 대꾸도 안 해요. 짜증만 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다음 의욕도 없죠. 식욕도 없고, 이런 현상이 우울증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은 연세가 드시면,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정말 적극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개인의 대처를 통해서 활동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국가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울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살 충동이에요. 자살 충동.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고된 자살이 아니에요. 예고된 자살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자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고된 자살보다 더 무섭습니다. 다음은 내향성의 증가 보겠습니다. 내향성의 증가. 여러분, 내향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 다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아까 저 우울증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꺼려하고, 밖에 활동도 꺼려하고, 대인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자세로 변한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가 증가되는 것이죠. 소극적이란 말은 안 좋은 말이잖아요. 적극적인 말이 더 좋죠. 소극적인 자세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요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은, 내향성의 증가는 같은 말은 외향성의 감소입니다. 외향성의 감소. 여러분, 그래서 내향성의 증가만 외우면 안 돼요. 요것은 내향성의 증가를 요걸로 바꿔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노년기 특성이다. 심리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다 우울증의 감소, 조심성의 감소, 경직성의 감소, 의존성의 감소, 외향성의 감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외향성의 감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향성의 증가는 외향성의 감소와 같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니까 심리적 특성은 다 증가예요. 조심성의 증가. 조심성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아주 쉬운 것도 지각 능력이나 시청각이 떨어져 가지고 자신감이 감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성이 증가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지 망설이게 되고, 그다음 때로는 그 대답을 못 하게 되고, 때로는 또 중립을 지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조심성의 증가예요. 그래서 조심성의 증가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신중. 조심성의 증가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조심성의 증가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는 뜻이에요. 다음 경직성의 증가 볼까요? 자,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자신이 익숙한 습관이나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을 싫어해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적당하게 융통성을 좀 해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경직성이 증가. 경직이라는 게 뭐 굳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융통성이 없고 매사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도전적인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전 정신이 없다. 도전 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생애에 대한 해고 경향.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생애에 대한 해고 경향. 연세 드시면 과거를 회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며. 이것은 참 모든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다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회상하다 보니까 감성적으로 젖어든 거죠. 감성적으로 젖어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우울증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인 활동을 또 외부 활동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다음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 자, 어쩌냐면요. 어르신이 되면 연세 드시면은 그 머리맡에다가 당신이 쓰던 것들 자주 꼬깃꼬깃 해가지고 예쁘게 보관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되면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재 현장에 나가지고 일을 하실 때 서비스 제공할 때 반드시 어르신들의 물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물건을 만졌을 때 혹은 버리게 될 때 반드시 어르신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나서 버려야 돼요. 아니면 동의를 못 구할 때는 가족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한 물건인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인지 가족한테 물어봐 가지고 허락을 받고 하거나 치매 어르신들 가족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가족한테 직접 버리도록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산을 남기는 경향.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에요. 우리 사람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은 사이에 보면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수십 돈도 있고 막 몇천억, 몇백억씩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사람이 세상을 떠나갔다는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것을 후세에다 남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에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기를 또 원해요. 왜? 야, 내가 후손에 뭐 돈을 엄청 남겼다. 그럼 후손들은 어떻게? 같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남겨있다. 보면 돌아가셨지만은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죠. 자, 그런 것들이 유산을 남기는 경향이에요. 다음 의존성의 증가. 이런 의존성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연세가 되시니까 신체적으로 기능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의존성이 나타나는 것은 그 책임은 가족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켜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오면 어린아이처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지 제3자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가 됐건 어떤 자녀가 됐건 이런 분들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실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존성의 증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합니다. 여기를
요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자주 나옵니다. 매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사회적 측면 보겠습니다. 사회적 특성. 노인이 되면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역할을 갑작스럽게 상실하는 경우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갑자기 뭐 실직을 하거나 갑자기 해고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혹은 또 새로운 기술과 어떤 이런 방법을 적용하지 못해가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런데 노인은 경쟁사회에서 노동력의 노화와 노동력의 노화라는 게 뭐예요? 이제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그 노동력도 이제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요. 힘도 못 쓰고 어떤 머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노동력의 노화예요. 그리고 생산성이,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의 감소가 나타나요. 생산성의 감소가 나타나고 저 젊은 세대에게 경쟁적으로 뒤처지게 되고, 이래서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할 상실이 나타나게 되고 은퇴하게 되니까 경제적 빈곤은 뭐예요? 자, 보세요.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고, 그리고 여가 생활이나 새로운 일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여가 생활이나 새로운 일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여가 생활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후 또 새로운 또 일을 수행하더라도 거기에 또 사실은 경제적인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노노케어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거, 뭡니까? 안전지킴이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30만 원도 안 돼, 20만 원 정도 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여가 활동이나 새로운 일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은 유지에 관한 상실. 노인이 이제 직장에 퇴직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됐죠. 그러니까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 간의 관계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것이 유대감의 상실이에요. 또 보면 이제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되게 가지고 자살을 또 유발하기도 하는 이런 관계가 나타나기도 해요. 자, 다음은 사회적 관계 유축 보겠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축. 노인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질환들, 그 다음에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 이런 만성질환을 위해서 신체적 기능이 어떻게 쇠퇴하니까, 신체적 기능이 감소하니까 사회관계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되게 나타납니다. 사회적 관계가 위축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우리 부모님이 많이 이런 현상이 있다면은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어떤 자존감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연세 드신 분이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건강한 노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년기의 특성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헤매고 계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 원장이 보내드리는 이 강의 내용만 잘 숙지하시면 쉽게 또 만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강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